이제 오늘부터 여러분하고 같이 한국사 공부하게 될 조민주라고 합니다. 첫 시간이니까 OT 간단하게 이번 연도의 시험 경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진도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단원별로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단원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거의 이 앞부분, 자, 뭐 여러분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 앞부분을 우리가 전근대사라고 그래요. 한국사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여러분 교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저도 아직 교재를 못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두 권으로 돼 있고 앞부분 1권이 전근대사, 그러니까 조선 후기까지 배우는 거고, 그리고 이 뒷부분이 근현대사, 그래서 이 근현대사가 2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앞부분 뒷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전근대사에서는 한 12세 문제, 그쵸? 이 정도만 그냥 파악하면 돼요. 어차피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하면서 또 살펴볼 거니까 그 정도 그냥 유형만. 그래서 1권에서 한 요 정도 출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선 후기까지 해서. 그리고 근현대사라고 하는 단원이 있어요. 이제 2권이죠. 우리 교재로 하면 거기에서 한 요 정도, 한 7, 8문제 정도 출제가 되죠. 그래서 거의 한 35%에서 40%니까 굉장히 필지 비중이 높은 편인 거예요. 왜냐하면 2권 책은 좀 더 얇거든요. 얇은데 이제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더 출제 비율이 좀 높은 편이고 대체적으로 비슷하죠. 그래서 한 요 정도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거 여러분이 그냥 그래프로 숫자로 한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지 같은 경우는 역시 전근대사, 근현대사 비율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국가직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이 정도 출제가 되는구나. 여기서는 여러분이 그 정도 되는구나 라는 것만 캐치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천천히 나타나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분류사라고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다시 나눠지죠. 예를 들면 고려시대라고 칩시다. 고려시대를 다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눠져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요 단원 순서대로 배울 거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어디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냐? 당연히 이 앞부분 숫자 많은 데가 정치 파트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일단 뭐부터? 정치사부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치사부터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2021년 지방직 9급에서 여기는 0인 거 보이죠? 그래서 거의 경제사회가 출제가 아예 안 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꼭 뭐 그러면 작년에는, 올해는 뭐 하나도 안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나올 것이다. 이거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죠. 출제하는 출제자들 마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결론은 뭐냐면 결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공부해야 한다. 하지만 비중은 어디다 둬야 된다? 정치사에 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단원 중에서 일단 정치사가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정치사 위주로 보되 그 다음 많이 나오는 단원은 경제, 사회 아니고 문화예요. 그래서 문화사를 조금 더 비중 있게 보고, 그 다음에 경제나 사회는 이론적인 거거든요. 제도적인 것들이에요. 뭐 토지제도, 수치제도, 제도적인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정치, 그 다음 문화사를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뤄야겠구나 라는 거를 이런 표에서 알 수가 있죠. 자, 국가직도 마찬가지예요. 천천히, 너무 천천히 나오고 있지. 국가직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또 국가직은 양상이 확 다르지 않아요? 경제사에서 훨씬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랜덤이야.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죠. 어디서 많이 나올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전체 다 해야 된다. 하지만 비중은 정치사에 둬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선 그냥 경향만 살펴보는 거예요. 요렇구나 정도만 살펴보는 거고, 최근 국가직 5개년 동안의 난이도예요. 시험이 쉬웠냐 어려웠냐 요거를 나타내는 거죠. 자, 거의 한 중간 정도로 오다가 2018년에 여기 뚫어버린 거 알죠? 여기 지금 그래프를 뚫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완전 폭망, 너무 어려워서. 그러다가 2019년에 이제 이때 어려웠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이제 풀어줘야 되겠죠, 학생들을.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쉽게 냈다가 제 한 20년하고 21년 요때 이제 찾았어요. 요 정도로 내면 되겠구나. 그래서 거의 한 요 정도, 한 중에서
약간 상이 여기 지금 그래프가 상으로 되어 있지만 한 중에서 상 조금 더 약간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한 중상 이상 정도는 공부를 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지방직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해요. 그런데 지방직은 조금 더 난이도가 쉽죠. 지방직은 조금 더 난이도가 쉽구나라는 것도 이 그래프를 통해서 파악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경향 분석. 이제 다 비슷비슷한 얘기예요. 다 간단한 얘기고, 다 비슷비슷한 얘기지만, 그래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 첫 번째, 전 시대를 거쳐서 골고루 출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렵다고 해서 그 단원을 빼먹으면 알죠? 꼭 내 시험 볼 때 내가 공부 안 한 단원에서 나오는 거.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한국사 같은 경우는 전 시대를 모두 다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기본 개념을 파악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암기만 해서 점수를 높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예전에 한국사 공부할 땐 그냥 무조건 그 암기 노트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서 무조건 달달 외우면 돼. 물론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암기를 하긴 해야 되죠. 암기가 선행이 되긴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그냥 필기노트 가지고 다니면서 암기만 한다고 해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어. 말하자면 내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지. 이게 답이지. 이렇게 돌아가는 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암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물론 암기가 선행돼야 되긴 하지만 암기만으로는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기본 개념이라든가 원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단순한 제도사가 아니라 경제사와 문화사를 연계시킨다라고 했죠. 말하자면 앞에서 우리가 정치사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문화사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치사 따로 문화사 따로가 아니고요. 정치사와 문화사를 연결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예를 들면 사료를 제시하고 여기서 제시한 이 왕이 실시했던 경제사는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이 왕 때에 있었던 문화재는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그러면 경제사와 연계를 시켰고 문화사와 연계를 시킨 거죠.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정치사, 경제사, 문화사 이렇게만 따로따로 공부한다고 해서 성적을 높게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뭐예요?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은. 자, 그 다음에 사료를 통해서 개념을 확인한다. 사료. 자, 여러분 교재에도 지금 이 교재에 사료가 나와 있긴 해요. 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료를 제시하는 문제가 사료 제시형 문제가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문제 있고 답 찾는 문제. 예전 시험 문제 같은 거는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요즘에는 문제 있고 사료를 제시하고 사료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런 식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사료가 대부분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사료를 제시하는 문제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니면 이제 순서를 나열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쨌든 사료를 제시하는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결론은 사료를 봐야 되겠죠. 물론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사료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사료를 어떻게 다 외워요? 어디서 나올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사료들은 여러분 교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커리큘럼 중에서 사료만 따로 보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 특강 같은 거 좀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료는 우리 수업 시간 안에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료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이거는 중요해 읽어봐 요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하고 같이 분석할 수는 없잖아요. 수업 시간에는. 기본 이론 시간에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사료만 다 묶어서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려고 해요. 커리큘럼 중에.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살펴보고 여러분은 수업 시간에 이건 중요하다. 그런 사료들은 꼭 살펴보고. 알겠죠? 사료를 꼭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빨리 나와. 빨리. 얘는 왜 또 이게 먼저 나왔지? 그래, 어서 나와라. 그래. 얘가 좀 더디죠? 자, 봅시다. 정치사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 금방 했던 내용들, 그리고 경제사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물론 직렬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해요. 하지만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사 문제. 만점 방지용 문제라고 들어봤죠?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전반적으로 쉽게 나오다가 한두 개 딱 어렵게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그런 거는 틀려라. 라고 내는 거죠.
이거를 맞춰라가 아니라 야 이건 좀 틀려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문화사에서 이런 만점 방지용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얘기지 뭐. 그래서 이런 식의 한국사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얘도 또 얘가 먼저 나오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야 빨리 나와. 빨리. 자, 각 시대의 주요 개념 파악. 이건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랑 같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역사 변동기의 특징. 예를 들면 역사가 바뀌는 시대가 있잖아요. 뭐 신라 말기, 뭐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요럴 때 그런 시대에 좀 문제가 중점적으로 출제가 된다. 그 다음에 사료. 아까도 얘기했고 또 얘기하죠. 사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상은 이제 불교, 유교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인물이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거 알죠? 뭐 원효 의상부터 시작해서 이황 이희까지 다 인물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는 편이고요. 지역사가 가끔 나오기는 해요. 지방직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 지역사 문제가 좀 더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지역에 관한 것들도 예를 들면 뭐 평양, 개성 아니면 뭐 경주 또 서울 또 최근에 서울에 관한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역사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